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임플란트를 마치 망치로 때려서 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라는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치과.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임플란트를 마치 망치로 때려서 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전에 먼저 임플란트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과. 곤충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뉘듯이 임플란트는 나사, 기둥, 머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물론 각각이 어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사는 픽스처라고 부르고요, 기둥은 어버트먼트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머리는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인식할 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희도 치과대학에서 배울 때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사, 기둥, 머리 이렇게 세 개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치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죠. 상담 받기도 전에 임플란트가 어디에 몇 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치아가 빠진 개수와 위치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치아 5개가 빠졌다고 해서 임플란트 5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임플란트 위치와 개수에 대해서는 치과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취죠. 마취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 마취를 하고 나서 이제 치아를 발치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치된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것은 이 나사를 잇몸뼈에 심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나사를 잇몸뼈에 어떻게 심을까요? 망치로 때려서? 아니죠. 망치로 때릴 거면 모처럼 만들었겠죠. 물론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모처럼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나사처럼 만들죠. 나사처럼 만들었다는 이유는 나사처럼 돌려서 심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는다는 말은 임플란트 나사를 돌려서 잇몸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만 심고 기둥이랑 머리는 언제 올라가나요? 바로 올라가나요? 이것 또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요.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이 기둥과 머리가 언제 올라가느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간다?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몇 가지 케이스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도 치과에 가서 상담 받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치과. 먼저 앞니 같은 경우, 이런 앞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미적인 위치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도 텅 빈 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니 같은 경우는 어금니처럼 큰 힘을 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고 기둥과 머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금니는 어떨까요? 어금니는 현재까지의 기술로 2021년 4월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최소 아무리 짧게 해도 1.5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1.5개월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임플란트 업체에서 그런 임플란트를 만드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아직은 더 이상 짧게는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환자분의 뼈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가장 좋은 임플란트,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표면 처리 기술이 가장 좋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1.5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나 환자분의 뼈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냥 한꺼번에 심어버리면 안 되나요? 왜 1.5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1.5개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나사가 잇몸뼈와 붓기를 기다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무를 땅에다가 심는다고 생각할 때 나무를 심자마자 움직여 버리면 나무가 바로 뽑히죠. 하지만 물도 잘 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땅도 단단해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의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서 사람 힘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바로 임플란트도 이렇게 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머리까지 한꺼번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한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에 3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양쪽에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때는 머리를 동시에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로 가해지는 교합력이 분산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치료법의 경우에는 현재도 예지성이 있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자분의 뼈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환자분들의 잇몸뼈 상태가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뽑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치료를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당한 기간 가져가면서 적응도 해보고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판단이 치과 의사를 통해서 내려졌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끝내야 더 성공적인 예후를 장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과. 가끔 환자분들이 다른 치과에서 심은 임플란트를 하고 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심었을까 싶은 임플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도 임플란트를 그렇게밖에 식립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고 그 당시에는 좀 더 오래 걸렸으니까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고요. 치과. 임플란트라는 것은 다른 치료와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검색해 보시는 환자분들처럼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두루두루 보시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 더 성공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 잘 받으시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